비트코인 다음은 결국 이더리움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네. 뭐 비트코인 상승하면 그 다음에 자금이 또 이더리움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네네. 그 낙수 효과, 네.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제 요번에도 또 동일하게 작용을 할런지 좀 네네. 궁금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동일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게 예전에는 그냥 조금 더 어떤 실질적인 기대 효과보다는 좀 막연한 스토리 기반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갔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알트코인까지 갔는데, 지금 이번에는 겉모습은 비슷하게 비트코인 갔다가 이제 이더리움 쪽으로 더 가고 있는 분위기는 있지만, 정말 달라질 건 그 이후의 모습은 그 낙수 효과 측면에서 예전과는 좀 다른 사이클의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그 이후의 모습이? 네, 그 예전에도 뭐 디지털 금이 뭐 비트코인이다, 그리고 디지털 원유가 이더리움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그걸 또 반대로 기억하시던 보면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뭐 저희 뭐 이모 같은 경우도 이모. 그때 디지털 네. 원이라고 했는데 요즘 이더리움이 오르는 거는 원유 값이랑 상관이 있냐 해서 그건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는 네. 있는데, 그러면 다시 팔아야 되냐 해서 또 그것도 아니다 얘기하다가 이제 뭐 다른 얘기로 넘어갔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실제 사용성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 뭐 뉴스에서 보시면 이번 주에도 뭐 우리나라 뭐 토스에서도 뭘 한다, 뭐 금융 그룹사 지주사들이 서클이랑 뭘 하고 있다, 이런 것처럼 계속 나오고 있는 그 흐름 속에서 이더리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사이클이 이제 낙수 효과를 받을 거라고 보는 거고, 다만 그 이후는 그런 아직 기관 지표가 명확하지 않은 곳들은 좀 옥석 가리기가 있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 단계는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더리움이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많은 시장의 셀럽들이 이더리움이 차기 금융의 네트워크 혹은 이제 기반 인프라스트럭처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걸 잘 상상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저희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서클 CEO도 이제 한국 오고 한국에 줄줄이 금융사들이랑 미팅이 잡혀 있거든요. 그럼 금융사들이 사실 이더리움을 쓰게 되면 뭐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그 이더리움이 기존까지 쓰이는 것들은 뭐 디파이적인 뭐 있고, 뭐 메타마스크도 있고, 뭐 유니스왑, 뭐 아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어떤 본격적인 기관형 서비스가 있기보다는 그냥 개인들한테 쓰이는 형태로만 이용이 됐었다가, 이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주도로, 그리고 이제 금융 자산들이 온체인화 되면서 기관형의 이런 그런 벌크 수요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서클 CEO가 한국에 있는 금융지주사랑 미팅을 하는데 그게 이더리움에 무슨 영향이지? 라고 얘기를 하면 저거 보니까 가격이 바로 오르겠구나 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게 기관들의 수요가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 기관 수요의 인프라로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이제 금융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는 이더리움이 앞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측면에서, 이더리움의 그런 펀더멘털이 기관으로 인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더리움에 돈이 더 몰리겠구나라는 이제 전망을 해볼 수 있는 차원에서 이제 이더리움에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전망은 좀 가까운 미래일까요? 아니면 한참 뒤인 뭐 10년 후, 뭐 20년 후를 전망하는 건가요? 전망은 이미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음.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던 우리 뭐 지니어스 액트 이후에 클래리티 액트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이제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해주는 거고, 뭐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모건 스탠리가 하는 ETF가 이제 승인된다, 이제 출시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일어나고 나면 이제 본물 터지듯이 나올 수 있는 이제 대중화의 그 관문에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이더리움을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하는 곳이 특히 네. 이제 그 BMNR, 비트마인, 음. 톱니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얘기를 했었던 것들 중에 좀 귀에 들어왔던 거가 이더리움에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우리가 이자 수익이나 마찬가지로 대략 한 연에 3%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은 현재 없는 회사고 그냥 이더리움을 많이 사서 모으고 그렇죠. 있는 게 비즈니스 모델인데 네. 굉장히 좀 주식도 많이 팔렸고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가만히 제가 보다 보니까 원래 사실 이제 채권 같은 경우가 네. 담보로도 사용이 되고
금융의 사실은 근간이거든요. 네. 어떤 신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크립토 쪽에서는 옛날부터 이더리움의 어떤 이 스테이킹 이자 구조가 사실은 완전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금융 상품, 온체인 금융 상품을 만드는데 어떤 근간이 또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제 사실 관측도 있었어요. 네네네. 네.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요게 실질적으로 금융 시장에서 뭔가 상품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네네. 그게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관들이 이제 요즘 크립토를 보고 있는 관점이 예전에는 이더리움이 오를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하자라는 네. 거였다면 지금은 이더리움 위에서 수많은 그 금융 시스템의 그 이자라던가 아니면 다른 금융 뭐 담보 기반의 어떤 대출과 같은 금융 서비스나 활동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토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는 이제 질문 주신 거와 같이 앞으로 금융기관들은 이더리움이라는 그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자 모델, 그리고 대출 모델, 그리고 담보 상품 모델,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뭐 이자를 다시 레버리징을 하게 되는 구조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파생 상품도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알고 있던 금융 시스템에서의 서비스들이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될 거고 기존에 보지 못했던 형태의 레버리징 상품들, 다양한 금융 상품의 복합적 구조가 많이 보이는 게 온체인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네. 사실 스테이킹 얘기가 나와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리스테이킹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자를 막 2번, 3번까지 확장하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이 얘기 듣자마자 약간 그 2008년 금융위기 생각나면서 네.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 영화 아. 빅쇼트에서 다뤄졌던. 네네. 그래서 이게 자꾸 패키징을 리패키징하고 하면서 다 같이 그냥 폭발해버리고 큰일이 나는 게 아닐까. 네네. 굉장히 리스크가 큰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네. 대표님의 관점이 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이 시장이 계속 뭐 박스권에 있으면서도 맨날 선물 청산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그런 구조적인 면이 큽니다. 그래서 크립토는 본질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게 현물보다도 선물이 훨씬 혹은 레버리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형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지금 2가지인 것 같아요. 그 규제가 앞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혹은 한계점들을 두는 것들이 있을 거고 생각해보면 주식시장에서 규제가 없다라고 하면 레버리지 뭐 10배, 20배 할 수 있는 것들을 증권사들이 못해서 안 하냐 아니면 그거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제약을 받고 있느냐 하면 규제적 어떤 안전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예방이 되는 구조고 앞으로 크립토에서도 이게 제도권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게 있을 거고요. 2번째로는 말씀드렸던 레버리지가 무한대로 일어날 수 있는 구조지만 사실 현재 좀 그 제외되고 있는 것들은 그런 위험성들이 제대로 알려지고 있느냐 혹은 그게 모니터링이 되어서 그게 어떤 수치를 넘었을 때 딜레버리징을 할 수 있는 반대 구조적 금융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아직 여전히 리테일들 위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뭐 딜레버리징이라든가 해칭 관점에서 활동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일방향적 쏠림이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확 쏠리면은 롱이 청산되고 저쪽으로 확 쏠리면 다시 숏이 청산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한계는 있지만 앞으로 이제 금융 제도권이 들어오고 기관들이 들어오면 훨씬 더 고도화된 금융 기법들 그리고 규제 틀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안정화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헤지 펀드들이 국채 레버리지를 엄청 일으켜가지고 사실 이제 국채를 엄청 샀다가 포지션 잘못 잡으면 줄청산 당하면서 네. 금융시장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이런 일이 사실 작년 말에도 있었고 네네. 네, 왕왕 일어나는 일인데 이더리움에서도 이런 사태가 있긴 했었잖아요. 사실 리스테이킹 네네. 관련해서 네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규제와 어떤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규제 관련해서의 어떤 이런 지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 네. 좀 이제 완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설명을 주셨고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RWA를 정말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더리움도 사실 RWA의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로 이제 엄청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것도 잘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네네. 도대체 뭐가 올라온다는 거고 어떤 상품이 생기는 건데 그게 왜 지금은 매력이 없는 상품인데 RWA에 올리면 매력이 생기는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을 또 제가 받아서 맞네요.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저희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질문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아서 네네.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한테도 안 하시는 편입니다. 갑자기. 네, 그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이제 근본적으로 금융시장 자체가 원래 이제 화폐가 등장을 하고 네. 가장 기본적인 금융수단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위험 리스크가 적은 안정적인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채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성향이 좀 더 커지는 뭐 주식이라든가 그 위에 파생 상품까지 확장이 되는데 그래서 이 시장도 미국의 법률도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서 일단 그 기초 화폐가 먼저 넘어갔고 그럼 기초 화폐 기준으로 RWA 그럼 이제 금융 자산들이 왜냐하면 화폐만 가지고 있었으면 아무런 운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살 게 없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쪽으로 들어오려면 리스크가 높은 것부터 들어온 게 아니라 낮은 것부터. 네, 그 큰 유동성을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특정 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미국 국채처럼 어마어마하게 청크가 크고 안정적일 수 있는 자산이 먼저 들어오는 게 되는 거고 네. 왜 그 다음은 그렇게 부동산 이야기를 하느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적고 안전하지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화폐의 어떤 금융자산으로서 유동성을 일정 부분 흡수해 줄 수 있는 역할 하는 그 단계에서 그래서 먼저 국채 그리고 부동산 형태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게 순차적이고 이제 그게 지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개별 뭐 회사 기반의 어떤 주식이라던가 다른 광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우리가 앞으로 RW에서 볼 수 있는 역할인데 이제 마지막 그 주셨던 질문 중에서 이제 제가 처음에 좀 조심스러워했었던 게 그럼 이게 RW에 왜 매력이 없었던 게 여기 들어오면 매력적이 되느냐는 원래 그렇게 됐으면 안 됐던 시장이에요. 근데 이게 테마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건가 보다 생각하고 RWA만 하면 매력적인 것들이 없는 게 막 오그르는 것처럼 기대를 가지는데 실제로 RWA를 뭐 최근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뭐 그 김동완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한참 전부터 이 개념이 그럼요.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개념이 이제 지금 등장해서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이 이게 엄청 핫한 테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금융권들은 RWA를 그런 관점이 아니라 기존에는 특정 국가 내에서 특정 인프라 내에서 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유동성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하나의 2차 확산 방식 혹은 2차 유통 채널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RWA가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버블렛처럼 맞는 키가 되지는 않을 거고 다만 기존의 유동성들이나 서비스 확장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메인 채널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에도 네. 대답이 너무 안정적이다. 정말 저런 고퀄의 대답을 듣기가 어렵다. 이런 평이 쏟아지고 있어서 제가 꼬리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려고 이렇게 칭찬을 아니 갑자기 하신 왜냐하면 거죠? 저희도 되게 네. 좋은 내용을 많이 다루면 좋은데 이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잘 없으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나스닥하고 시큐리타이즈라고 하는 이제 코인 업계에서는 많이 알려진 기업입니다만 RWA 시스템화를 도와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둘이 합작해가지고 나스닥 시장의 주식을 토큰화해서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 올리겠다 이런 네네. 얘기를 지금 해놓은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대표님이 이 순서가 크고 안전한 것부터 간다. 국채, 부동산, 주식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부동산 RWA가 이렇다 할 게 없는 상태에서 주식이 먼저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게 원래 그 시도 자체는 예전부터 아시다시피 주식 쪽보다는 부동산 쪽으로 연기가 훨씬 많이 됐는데 그렇죠. 예.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부동산은 지금까지 디지털 형태의 어떤 거래소로 거래가 되지 않았던 자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MTS나 HTS나 아니면 뭐 나스닥,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처럼 디지털로 거래화가 이미 되어 있는 주식 상품이 넘어가기 조금 더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2차 유통시장에서 주식에 대한 발행의 시도가 더 빨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그 실질적으로 이제 발행 쪽에서 결국 실물 자산도 유통이 되기 전에는 디지털상에서 토큰으로 발행 형태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발행 형태에 최근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큰 부동산 혹은 어떤 뭐 펀드와 같은 그 구찌 자체가 훨씬 큰 형태의 자산들에 대한 발행 시도가 현재 물밑에서는 훨씬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시큐리타이즈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주식이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핫한 주식이 요즘 하나 올라온다 하면은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주식 쪽으로 넘어가는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발행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자산들은 훨씬 더 어떤 펀드라든가 국채라든가 부동산 같은 자산들에 대한 논의가 훨씬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디지털 자산 쪽에서 이제 규제를 조금 더 선도를 하고 있는 이제 아부다비 같은 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 논의가 더 많이 되고 있는 거는 주식보다는 마찬가지로 펀드
혹은 부동산 쪽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거래, 디지털 온라인상에서의 거래소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바로 우리가 알고는 예전에 그 지금 수동적인 거래에서 바로 블록체인으로 인터넷을 좀 건너뛰고 넘어가야 되는 단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왜 부동산이 좀 더 시장이 이렇게 더 성과가 많지 않은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어쨌든 얘기는 계속 얘기가 진행되고 진행되고 있지만 있고 사실 리테일에 네. 알려지지 않았을 뿐 기사로 네. 안 났을 뿐이지.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얘기가 네. 많이 되고 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약간 이더리움이 앞으로 좀 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마를 지금 체크한 돌아가면서 대화가 되고 있는데 네. 관련해서 질문을 좀 더 드려보면 네. 사실 이제 이 크립토 업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가 프라이버시와 신원이라고 맞습니다. 하는 거는 이제 나 김동완인데 내가 김동완인 거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거 이제 신원이라고 그렇죠. 하는데요. 보통은 뭐 고민이 없죠.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 나와 있고 은행에 그게 이제 데이터가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휴대폰 인증 한 번만 하면 다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근데 블록체인에서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신원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더리움에서 뭔가 돈을 움직일 때 누구한테서 누구한테로 돈이 움직이는지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네. 이 내역 자체는 공개가 또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갑이 내 거라는 걸 알면 네. 제가 소동주 변호사한테 돈을 보낸다. 네. 그러면 우리 사이의 금전 거래를 모두가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사실 기관 투자자들 들어오기 상당히 좀 난점이다라는 게 맞습니다. 있었는데 네. 요것도 최근에 좀 네. 약간 별도 섹터로 다뤄지고 있죠. 네, 시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시도가 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프라이버시 코인이다라고 하면 이제 이미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거 아니냐, 거래소에서 다 상폐된 거 아니냐, 네. 그게 뭐 글로벌 테러 자금들에 대한 뭐 자금 세탁 수단으로 쓰여서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프라이버시 코인이는 그 형태로 나왔을 때 아무도 통제권을 가질 수 없는 형태의 프라이버시 코인은 위험했었던 게 맞고 다만 지금은 말씀 주신 것처럼 프라이버시가 있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통장에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내가 언제 뭘 썼는지를 떳떳하게 쓴다 하더라도 가장 민감한 게 금융 개인정보인데 그 부분이 지금은 퍼블릭 체인에선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이거를 서비스를 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쓸까라고 하면 당연히 안 쓰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그 어떤 목적, 어떤 뭐 그 정보의 안정성 목적이라던가 자금 세탁을 추적을 한다던가 개인의 어떤 사용성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장을 해준다거나 특정 목적에 맞게는 프라이버시의 정도나 영역이나 대상을 구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조금 더 고도화된 프라이버시 기술에 대한 논의가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인들은 바로 상장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금융사 혹은 기술 플랫폼사들과 논의를 해서 그 원천 기술로서 블록체인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제공을 하고 그 앞으로 이제 그 금융 기술들이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등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그 정보는 개인만 볼 수 있는 형태로 할 수 있는 그 마스킹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춰 나가고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금융이나 결제 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또 네. 보고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거죠. 네네네. 그럼 예전에는 이렇게 중요한 뭔가를 다루면 바로 코인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는. 네네. 그런 형태도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은 스토리 기반으로 시장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 들어봤어요.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될 수 있다, 뭐 커뮤니티 기반으로 돈 벌 수 있다, 이제 다 들어봐서 네. 사람들한테 사실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의 테마는 없는 것 같고 창의성이 바닥난 상황에서 이제는 그래 증명해봐의 단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하거나 원천 기술들도 그래 우리는 사용성을 먼저 만들고 그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형태의 근간이 있었을 때 유통을 시킬 거야라는 형태가 요즘 좀 보이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관련해서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내는 프로젝트가 혹시 있나?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면 안 돼요. 가끔 제가 분들이 또 뭐 이렇게- 픽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제가 요즘에 봤던 프로젝트 중에 이제 알레오라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알레오. 그 적어놔야지. 이렇게 또 보면 또 막 사야 되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네. 좀 몇 가지 독특하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펠런티어 같은 회사도 그 제일 처음에 미국의 국방 기술로부터 출발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알레오도
조금 뭐 연관성 있는 현재 CEO가 미국 네이비실 출신이고 오.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이제 그 국방 기술 쪽에서 가장 민감할 수 있는 그 암호화 영역에 대한 마스킹인데 예를 들어서 미군 같은 경우에도 마스킹을 했는데 미군도 네. 못 보는 데이터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군은 볼 수 있고 누구는 못 보는 형태의 블록체인 데이터를 봐야 되다 보니까 이 민감 기술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이제 군사 쪽에서부터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영역부터 이제 보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뭐 실질적으로 뭐 투자를 받은 것도 소프트뱅크 같은 데서 한 100밀리언 정도니까 한 1,500억 가까이 투자를 받고 뭐 팀이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곳들이다 보니까 뭐 방금 말씀 뭐 창업자나 뭐 이런 팀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그 지향성이나 그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사용성 관점의 파트너들이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이제 기술 기업들과 이제 그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는 측면에서는 뭔가 보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오늘 네. 한 걸 되게 종합해 보니까 좋은 메시지가 하나가 나오는 게 어떤? 과거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많이 쓸 것 같다. 이더리움 샀어요. 그리고 이제 뭐 프라이버시 관련해서 이런 니즈가 있다. 그런데 그럼 프라이버시 코인 나온 거 뭐 있지? 그걸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표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났고 그리고 근데 그런 수요 자체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고 근데 과거는 우리가 그 코인을 사면 됐지만 이제는 그들이 코인을 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좋은 기업들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을지를 또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겠군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뭐 퍼블릭 체인 형태로 해서 코인을 발행하지 않겠다라는 곳들은 별로 없고요. 근데 이제 순서 자체가 네. 증명이 되고 나서 그걸 이제 발행을 하는 구조까지로 가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내가 어떤 거를 보고 있을 건가 그리고 그게 정말 나왔을 때 나는 네.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공부가 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그 투자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방송에서 보면 예능도요. 이제 네. 프로듀스 101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아이돌 될 분들을 이제 쭉 키워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프로젝트를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왔을 때 엄청난 팬덤이 이미 생겨 있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약간 네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사용성부터 증명을 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나서 이제 투자를 받는 원래대로라면 조금 더 이제 전통적인 벤처 캐피털 모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섹터에서 제일 유명한 코인 뭐 네. 사는 방식이 많이 선호가 됐었는데 점점 좀 투자도 네, 준비를 많이 하고 고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네. 재밌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요거 약간 전문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더리움이 좋기는 한데 지금 이제 사실 제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블록 생성 시간이 아무래도 긴 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초단타 매매, 초단타 매매하니까 약간 주식 투자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완결이 돼야 되는 매매를 이더리움이 수행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또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레이어 2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레이어 2가 거의 뭐 멸망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이 앞으로도 좀 의미 있게 네. 생존할 수 있을 거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 기술이나 서비스를 봤을 때는 이게 앞으로의 대중적 수요를 필요로 하는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 것 같고 그 수요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사용을 해야 되지만 그걸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뭐 결제를 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토큰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더리움은 너무 비싸고 좁고 작다 보니까 네. 그 측면에서 우리가 작년에 뭐 우후죽순 나왔던 모든 L2들이 되지는 않겠지만 핵심적으로 잘하고 있는 섹터의 이제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대표적으로 이제 단일 하나의 인프라로서만 본다라고 하면 아비트럼 같은 곳이 이더리움의 그 L2로서의 전체적인 지표는 가장 좋고요. 네. 뭐 사용성 혹은 사용자 혹은 뭐 거기에 예치되어 있는 자산 규모 등을 보면 그리고 덱스 거래량 등을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몰려 있는 L2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옵티미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L2들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상호 운영성 이게 서로 잘 소통이 돼서 묶여서 쓰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윈도우 같은 거면 윈도우 위에 수많은 앱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 하나의 이제 그 OS 운영 체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옵티미즘 같은 거고, 이제 세 번째가 조금 더 낯서실 수도 있고 테마로서는 조금 더 이제 시간 순서가 뒤로 밀릴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DA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라고 하는 건데 데이터 가용성인데 이걸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도 이제 뭐 그 마트에 가서 이렇게 뭐 그 종이 가방 같은 걸 사면 이제 우리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종이 가방이면 하나에 뭐 300원인데 내가 이걸 두 개를 안 사기 위해서 하나에 거의 막 불가능을 할 정도로 다 잘 만들어서 넣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네. 것처럼 내가 어차피 이더리움의 블록 하나를 하는 거는 똑같은 가격이면 어떻게 이걸 잘 모아서 한꺼번에 저기에 담아갈 거냐라는 측면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이더리움에 한 번에 몰아서 굉장히 쉽게 올려줄 수 있는 형태가 이제 DA, 데이터 가용성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프로젝트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영역들을 뭐 핵심적으로 저는 그 L2 확장성 관점에서는 가장 보고 있어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여기서 또 돌발 질문 하나가 질문이 아비트럼이랑 많네. 어쨌든 옵티미즘이랑 네. 굉장히 유명하고 특히 작년에 이제 베이스 체인 코인베이스의 베이스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 뭐랄까 회자가 많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베이스가 옵티미즘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옵티미즘도 상당히 많이 이제 인기가 있었던 거고 방금 말씀하셨던 DA는 셀레스티아 네네. 같은 프로젝트가 되게 유명한데 이거는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이랑 또 비슷한 성격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비트럼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네네. 월가에서 아비트럼 비슷한 걸 뭔가 하나 만들던지 이런 시도들이 저는 이미 있고 있을 수도 있을 네네.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 원래 존재하던 퍼블릭 성격의 이런 이제 레이어 2 프로젝트들과 새로 월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들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잘 될까요? 아, 이게 그 제가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본 영역인데 네.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가 상호 배치되는 게 아니라 그 순서대로 좀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기관은 뭐 맞춰야 되는 자격 요건이라던가 뭐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뭐 정부 규제 요건처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다루고 처리하는가에 대한 효율적인 L2 모델들이나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저는 내가 그게 어디 건지에 대한 거는 크게 상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쓰고 있는 수많은 서비스 내에서 이걸 어떻게 한 번에 편리하게 쓰느냐 했을 때는 금융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L2 솔루션으로 진입은 하되 그 금융기관들끼리 전 세계에 보면 금융기관도 뭐 수백 수천 군데 이상이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끼리 나와 있는 것들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퍼블릭 L2 쪽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그런 형태의 그 메인넷 인프라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보면 초기 진입이 더 빨라질 수가 있을 거고 초기 진입이 빨라지고 나면 궁극적으로 전체 유동성을 묶어나가는 그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체인들이 퍼블릭 체인으로서의 통합 운영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가 이제 그 좀 더 상호 운영적으로 공존하는 형태가 앞으로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오늘 네. 굉장히 너무 재밌게 저는 지금 얘기해 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는데 네.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 하나 더 물어볼 게 어차피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거는 일반 투자자들은 저 뭔 소리야? 그러니까요. 뭐 저는 DA가 지금 너무 뭐야? 어려워요, 네. 사실. 그래서 네. 그걸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네. 저희 대표님 얘기해 주신 거는 이더리움 투자가 과거에는 이더리움 코인 하나만 사면 됐는데 이제는 생태계를 좀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합리적인 방향이 점점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요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이더리움 생태계로 짠다 했을 때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이더리움이 들어가고요. 레이어 2 프로젝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RWA 관련 네. 이 들어가고 또 프라이버시하고 신원 프로젝트가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스테이킹, 뭐 리스테이킹 이렇게 5가지가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네. 요걸 배분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배분하면 좋을까요? 두려워했던 질문이 드디어 나왔는데 일단 그 좀 사신 같은 얘기 들으면 저도 이제 그 고민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더리움 베이스를 가져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L2 확장 영역에 비중을 둘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이제 RWA 쪽을 네. 볼 것 같고 마지막이 이제 프라이버시나 이런 순서로 해서 크게 네 청구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서 비중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국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뭐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의 한 반 정도는 오히려 이더리움 테마로 본다라고 하면은 네네. 이더리움을 보시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나머지를 뭐 211 정도의 구도나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구분할 수 있을 텐데 좀 사심 가득 좀 얘기를 드려보면 저도 아직 그보다는 세부적인 판단들을 다 못했고 이유가
이 시장이 너무 빨리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금 홍보도 되고 있지만 이 아, 컨퍼런스에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그냥 거래소에서 코인을 보는 것 말고는 들어볼 기회가 없고 네. 하다 보니까 자체적인 판단도 많이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너무 많이 틀렸어가지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직접 그 포트폴리오 대상들을 보고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려고 저희가 컨퍼런스를 다음 주 주말에 하는 거라서 거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더리움 중심, 뭐 그다음에 L2 중심, 그다음에 토크나이즈, 그다음에 개별 기술 쪽으로 들어갔는데 그 정도 비중 내서 내가 아니다, 난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에 대한 등의 판단은 한번 오셔서 그 플레이어들 직접 만나보시고 들어보시면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제가 드린 네. 질문에 대한 답은 이더리움이 50 정도 그리고 레이어 2가 그 다음 비중이고요. 나머지를 1대1 정도 해서 네, 네. RWA하고 뭐 신원이든 뭐 다른 이제 기술 기반의 네, 네. 그런 프로젝트에 배분하면 좋겠다. 그리고 자세한 얘기는 저 앞에 있는 CIS 2026에 오셔서 네네. 들으면 된다. 이렇게. 근데 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긴 했지만은 어쨌든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투자 전략이 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테마별로 다른 투자 전략을 또 취해야 되는 건가요? 네, 테마별로 좀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굳이 순서로 본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이더리움 베이스는 더 강해질 거고 그 다음이 이더리움의 직접적인 확장을 돕는 L2들 형태로 갈 거고 네. 그 다음의 순서가 이제 토크나이즈 쪽이 되고 마지막이 이제 뭐 개인 신원 기술이라던가 이런 프라이버시 기술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결국에는 다 들어와야 될 생태계지만은 그 어떤 순서로 시장이 들어올 건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말씀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혜 대표님.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